요즘에 산불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주로 3월 말부터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몇 년 전에는 식목일날 진짜 큰 산불이 났었죠. 우리나라 산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의 인위적인 실수예요.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김철응입니다. 현재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대학교에서 환경조경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이 많은 시민들이 나무를 심는 날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심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심은 다음에 가꾸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만약 식목일이 심는 일에 그친다면 또 가꾸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식목일은 심고 가꾸는 날,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죠. 가장 먼저 우리가 꼭 쉬어야 될 산소 배출을 해주고요. 또 탄소 발생을 줄여주는 거죠. 고정을 해서요. 요즘에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잎이나 줄기에 흡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가 요즘에 산불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이 산불이 주로 3월 말부터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몇 년 전에는 식목일날 진짜 큰 산불이 났었죠. 식목일날 상대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불이 나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의 인위적인 실수예요. 이게 또 식목일이 공휴일이었던 경우하고 공휴일이 아니었던 경우하고 또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공휴일인 경우에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산불 피해도가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산불은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는 거죠. 큰 산불이 나면은 사실은 이 산불이라는 것이 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사실은 번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만이 아니라 중요한 나무 주변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울진 삼척 산불이 났을 때 울진 쪽에 있는 천연기념물 향나무가 있거든요. 그 향나무 바로 앞까지 큰 산불이 바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소방 도구를 이용해서 끌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그러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산불이라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중요한 나무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나쁜 사고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 한 나무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후대에 번식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 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무를 구하는데 가장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계속 번져나갈 수 있고 이 한 나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품종 개량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징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꽃이 수분을 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가 떨어져서 땅과 맞닿았을 때 사실은 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무들이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있는데요. 참나무류의 열매를 도토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껍질이 두꺼워서 얘네들이 어떻게 씨앗을 틔울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외로 얘네들은 둥글기 때문에 굴러가는 산악지에서는 굴러가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청설모라든지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채취를 해서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땅에 묻죠. 근데 찾지를 못해요. 그런 과정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나 동물이 절대 먹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은행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은요, 오로지 사람에 의해서만 옮겨진다는 특징이 있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과정은 전부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겨서 현재 퍼져나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나무는 움직이지를 못하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방향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가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도 가요. 마찬가지로 이 수목진료라는 거는 나무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진단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아플 때만 진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프지 않을 때 아프지 않도록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과정도 전부 다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픈 나무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과정도 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목진료라는 거는 나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나무가 아픈 원인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치료는 아픈 것을 고쳐주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 주사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뿌려줘서 병해충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영양제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이라고 해서 죽어있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죽어있는 조직은 그냥 두면은 조금 빨리 썩거든요. 그러니까 썩는 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방부 처리 같은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인공수피라고 그래가지고 그 콜크 가루를 이용해서 나무 수피를 붙여주는 거예요. 죽은 부분을. 그러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을 우리가 외과 수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무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병징이라는 걸 보거든요. 구조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잎, 줄기, 뿌리. 그러니까 잎에서 이상이 나타나면은 그 피해 증상이 금방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뿌리거든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 건강 상태라든지 이상 상태를 측정하는데 단순히 이 다양한 장비는 뿌리만이 아니라 줄기나 잎 이런 모든 것들에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진단할 때 그 토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양과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는 장비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장비는 pH 메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 pH기는요, 이렇게 해서 토양에 금속 부분이 다 들어갈 부분까지 눌러서 땅에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늘이 pH 지금 현재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탐침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온도, 하나는 수분, 하나는 이시를 재는 그러한 측정 장비인데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넣습니다. 한 1년에서 3년 정도 데이터를 누적해서 계속 쌓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가서 얼마든지 데이터를 뽑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그러한 토양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형성층 전기 저항 측정 장비라고 그럽니다. 나무 줄기에서의 수액 이동 상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수액 이동 정도에 따라서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이쪽에 피어 있는 산수유도 있고요. 그리고 개나리, 그다음에 진달래, 그다음에 벚꽃이 있죠. 근데
벚꽃이 언제 피는지 예상할 수 있으세요? 잘 못하실 수도 있죠? 근데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지금 개발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꽤 많은 종류의 꽃에서 기본 온도와 적산 온도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기온이 5.5도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를 전부 다 더합니다. 근데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온도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기온이 20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온이. 그러면은 기본 온도 5.5도에서 20도를 빼면은 14.5도가 남죠. 이거를 이제 더하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20도가 되면은 14.5도가 또 더해지죠. 이러한 식으로 누적으로 해서 계속 더해가지고 106도가 되면 벚꽃이 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나 쉽게 언제쯤 우리 지역에서 벚꽃이 필 수 있을까? 이걸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4.2도 정도에서 기본 온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84.2도 정도가 되면은 또 적산 온도가 되면은 꽃이 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개나리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나무의사니까 당연히 나무를 사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나무를 관심을 가지고 가꿔주는 그러한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돼야 된다는 사실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러한 나무들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많이 누리면은 그 누리는 만큼 사람이 또 나무에게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관리라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관리의 과정에는 사실 돈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무에 돈 좀 써주십시오. 입니다.